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행복한 금요일 되시길 바라고요. 이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책이 지금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데도 많이 떠올랐어요. 그 현존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 지금 말씀해 주신 데서는 실행이란 부분도 굉장히 많이 저는 와닿더라고요. 나를 인지하기 위해서 나는 딱딱한 책을 골랐다. 라고 하시는 그 부분이 여기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기를 인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김관현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계속 일어나는 거를 하고 계시고, 또 책을 다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를 해보고 계시고, 또 수정호 선생님은 항상 이게 뚜벅이라고 해서 이렇게 걷는 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런 만보 걷기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 백세 이독과 새낭독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조금은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그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 편향성이 있대. 그래서 내가 보통은 떠오르는 게 그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평이나 불만이 떠오를 수 있대.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뭘 연습할 수 있냐면 우리는 긍정적인 건 연습할 수 있대. 긍정은 학습이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점점. 그래서 저희가 백세이독이나 신앙독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듣는 것들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그 느낌에 계속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거듭 하게 됩니다. 전 이런 이야기가 지금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데서 좀 떠올랐고요. 그래서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쌀쌀한데요. 그래서 아프신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건강은 좀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건강을 챙기시는 비결이라는 게 또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저는 김관현 이사님이 채팅으로 저번에 몸 알아차리기를 잘하고 건강을 잘 챙겨야 나도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굉장히 많이 떠올랐어요. 저 요즘 계속 뭐라 그러죠? 저 약간 이런 말 계속 졸거든요. 계속 자요. 이상하게 계속 잡니다. 그게 제가 지금 건강을 챙기는 방법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건강을 좀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소정훈 선생님 좀 어떻게 챙기고 계세요? 만보를 지금 계속 걷고 계실까요? 네. 한번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을 특별하게 뭐 잘 챙기려고 노력하지 않으나 제가 11일 날 만보 걷기를 1000일을 도달해 봤고 10,000일을 도달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그냥 그것을 특별히 많이 신경 쓰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야말로 뚜벅이 그냥 쉬엄쉬엄 계속해서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요. 그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예민해졌죠.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라고 오면 느낌이 바로 오고 좀 쉬라고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들어 누워서 쉬어요. 좋은데요? 그리고 또 쉬다 보면 조금 회복된 것 같고 또 그런 느낌이 오면 이제 또 만보 걸으러 나가야지 하고 또 미련 없이 또 나가서 또 걷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유스러움, 유연함 이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정원 선생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서 원칙이라는 것도 전 떠올랐습니다. 자기만의 원칙을 지키는 것. 박정여 선생님이 계속 지금 하고 계신 원칙을 지키고 블로그를 쓰시고 사진을 찍고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김봉수 선생님 혹시 건강을 어떻게 좀 챙기시는 편일까요? 자기만의 노하우가 다들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봉수 선생님 혹시 음소거 가능하실까요? 딴 거 하고 계셔서. 네. 개가 너무 짖어가지고. 강아지가. 네, 그럴 수 있네요. 네, 내가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제가 여쭤봐서. 네, 이해수 선생님 어떻게 좀 챙기고 계세요? 여러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뭐 요새 같아서는 전혀 뭐 어떤 밖에 나가서 운동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못하고 그냥 수업하면서 어르신들하고 수업하면서 뭐 이렇게 한다거나 네. 그게 오롯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행동으로서는 수업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뭐 반가 막 이러고 좋은데요? 막 네. 고개 돌리세요 뭐 이렇게 하고 다리 들으세요 뭐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하는 거 그 정도고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는 저는 그냥 스트레칭 그냥 평상시에 뭐 교회 가서는 의자 밑에서 다리 뻗고 앞 의자에다가 다리 들어서 올려서 그냥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게 요새는 제가 하는 전부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생활 속에서 스트레칭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우리 소정호 선생님 이쁘게 단장하셨어요. 그쵸? 이런 걸 잘 알아차려야 되는데. 예. 역시. 아니 오늘 얼굴 저기 너무 이렇게 어른한테 이런 얘기 했지나 이쁘세요. 그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예. 죄송해요. 아기들 이렇게 씻기고 나면 씻겨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분발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 그 평온함이 이렇게 전달되네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맞습니다. 네, 제가 요새 어제 또 뭔 일이 있어서 그 집안에 그 일이 있어서 조금 계속 그게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 얼굴 뵈니까 이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얼굴이 이렇게 풀어져요. 네. 그러니까 달리 그런 것 같아요. 뭐 건강을 위해서 뭘 하고 뭐 이런 거보다 진짜 상대가 내 거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웃을 만한 운동이 없다고 하듯이 그냥 내가 하는 미소만 지고 또 우리 소정님 오시면 항상 아침에 이렇게 단복을 이렇게 하세요. 어쨌든 하의는 제가 안 보이니까 모르겠어요. 밑에는 주먹만 입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뭐 어떤 운동보다도 내가 그런 어떤 정성이나 마음이나 이런 부분이 준비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상대를 위해서도 참 근사하고 멋있는 운동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또 그거를 아침에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많이 배웁니다. 여기서 서로 배우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이예수 선생님의 이런 부분들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저 바두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부분이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연습인 것 같아요. 진짜 습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은희 코치님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와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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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서 들어와 주셨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죽음에 대한 그런 자신만의 경험, 이런 얘기들을 나눠주신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넘어왔는데 생각, 감정, 몸 알아차림, 이제 시간으로 넘어오고 있는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번 잘 가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저희가. 네네. 제가 지금 준비를 좀 해야 돼서 네. 먼저 나눔을 좀 하고 네, 좋죠. 감사하죠. 들어야 되는데 말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참여해 주시려고 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라는 네네. 단어를 방금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사실 아침에 그 장영준 선생님께서 네. 다른 곳에서 시간이라는 부분들을 좀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시간이라는 부분하고 표라는 부분하고 표라는 부분하고 오늘 아침에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나눔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너 자신의 시간을 알라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는 지금 현재가 어떤 시간인지 아는 것. 과거,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의 현재가 어떤 시간인지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인지 아는 것. 이게 첫 번째 시간을 아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현재 자신이 쓰고 있는 지금의 시간을 아는 것.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들은 세랑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현재 자신이 쓰고 있는 지금의 시간을 아는 것. 그리고 먼저는 지금의 현재가 어떤 시간인지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너 자신의 시간을 알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과연 자기 자신을 진짜 알고 있는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다시 너 자신의 시간을 알라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의 시간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라는 부분하고 아까 건강 이야기를 계속 해오셨고 예수님의 건강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몸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알아차리고 우리 김나라 리더님께서 막 졸음 온다 했어요. 저도 어저께 연습하면서 오후에 임원이 이야기하는데 꾸벅꾸벅 졸았어요. 그게 그렇게 새벽에 돼요. 일어나서 밤 9시까지 달리고 9시 하고 나서 또 술 한잔 먹자고 또 상사가 불러서 가서 이제 술 한잔 하고 12시에 들어와서 자고 다시 4시에 일어나야 되는 아이고야. 이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럼 내 건강은 온전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럼요. 내 시간을 안다는 건 지금 현재의 시간을 알아차림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런다 그러면 내 건강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 챙김이라고 하죠. 몸 알아차림, 마음 알아차림. 그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는 그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는 수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수면의 시간 8시간, 7시간 이야기 하잖아요. 그 7시간, 8시간을 언제 자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자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전날 수면을 하는 시간, 특히 11시에서 새벽 3시까지는 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 시간에는 내 호르몬이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호르몬을 생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자라고 그 건강관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수면, 그 다음에 또 저녁 늦게 야식을 하고 술을 마시는 게 다음날 일어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새벽을 시작하는데 방해가 돼요. 근데 온전하게 그래도 오늘 일어났어요. 일어난 것은 그동안의 이제 습관의 힘인 것 같은데 그렇긴 하죠. 먹는 것은 어느 시간에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먹는 것에 집착할 거냐 아니면 뭐에 집착할 거냐도 굉장히 집중할 거냐도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에너지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강사들이나 교사들이요. 그래서 말하는 거나 듣는 거나 이것들이 전부 에너지하고 연관이 돼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에너지 관리를 하는 거. 에너지를 잘 모으고 잘 쓰고 잘 집중하는 거. 그게 품성 독서에서는 이창준 대표가 이야기한 품성 독서에서는 절제라고 이야기해요. 절제의 기술을 잘 익히는 것. 결국은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 하느냐가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건강 챙김, 알아차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효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다산 정의학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벽에 문 안 들이고 저녁에 잠자리를 보살필 때 만일 이불 및 방바닥이 차거든 너희는 노비를 불러 시키지 말고 스스로 나무를 가져다 불을 지펴 따뜻하게 하여라. 잠시 연기를 쐬는 수고에 지나지 않지만 네 어머니의 기쁜 마음은 맛있는 술을 드신 것과 같을 것이다. 스스로 불을 지피라고 하잖아요. 내가 정성을 기울이고 내가 시간을 들이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정성을 기울이고 시간을 들이는 것. 그게 결국은 나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는 그런 알아차림을 오늘 아침에 장영준 선생님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아까 김나라 리더님 시작할 때 시간을 이야기하고 아침에 이제 다산의 마지막 질문과 지금 이 순간에 살아라 일부와 떠남과 만남이라는 구본영 선생님의 책을 연결해서 읽으면서 저의 잠시나마 이 시간의 깨달음이어서 여러분과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틀어놓고 아침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와, 이렇게 멋지게 아침을 풀어주나 그래. 선생님, 감동받았다. 아, 막 고귀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고기에서. 고귀함 속으로 막 품격으로 막. 행복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음소거 되어 계십니다. 행복합니다. 음소거 되어. 애숙이라는 이름은 사랑의 애자에 기쁠 쑥자예요. 제가 맑은 봤을 때 맑은 쑥. 그래서 맑은 쑥. 그래서 그 깊이 사랑하는 것, 그게 애숙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 역시 우리 남편이야. 네, 아침 시간이 또 이렇게. 나 진짜 우리 옆에 있는 같이 사는 남편은 저렇게 안 풀어줘. 그래요? 원래 남의 남편이 오히려 그렇게 풀어주는 것 같아요.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네, 아침 시간에 또 풍부하게 그 마음을 다해서 나눠주신 게 너무 느껴졌는데요. 지금 워크숍에 계신 상황이에요. 집에 계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계신데 또 마음이 너무 느껴집니다. 김간현 이사님. 건강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된 부분이 환절기에 지금 많이들, 애들도 그렇고 다들 많이 아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에너지도 또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교장님도 화이팅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을 저희를 위해서 하고 계셔서 또 건강을 이렇게 챙기고 싶으시지만 그러기 어려우신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 그러면 새낭독 이제 낭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낭독이 먼저 진행이 되지 않고 나눔을 먼저 하게 되는 그러한 또 색다름을 갖고 가게 됐는데요. 네, 저희 86쪽입니다. 86쪽에 지금 이 순간의 힘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혜숙 선생님, 소정호 선생님, 이윤정 선생님 순으로 한번 읽어봐도 괜찮을까요? 그 뒤로 박은희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이혜숙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86쪽 지금 이 순간의 힘. 방금 전 현재민이 염원하며 과거와 미래는 실제하지 않는다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본 적이 있는 나무였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뚜렷이 말로 표현하긴 어렵지만 색채가 더 밝고 선명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나무의 본질이랄까 내면의 영혼이랄까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나무의 일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단조롭고 생기 없는 나무의 모습 자체만 보았을 뿐 정말로 나무를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나무를 보고 있지만 아까의 그런 기분을 온전히 되살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은 이미 과거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경험 또한 덧없이 스쳐 지나갈 뿐인가요? 당신은 잠시 동안 시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지금 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의 스크린을 거치지 않은 채 그를 인식한 것입니다. 생생한 깨어있는 상태에서 나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차원으로 들어가면 이제까지와는 사뭇 다른 종류의 깨우침이 일어납니다. 그런 깨우침 속에는 살아 숨쉬는 만물의 영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 삼라만상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마음의 헤아림으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그 나무를 알 수 없습니다. 그 나무에 관한 사실이나 정보를 알 수 있을 뿐이죠. 내 마음은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당신을 알 뿐입니다. 깨어있는 존재만이 직접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속의 알을 위한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나의 삶을 영위하는 실용적인 영역이 그것입니다. 마음이 만약 삶의 전 영역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자연과의 관계까지를 다 지배한다면 마음은 괴물이나 기생충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죽이고 마침내 자신의 숙주까지 죽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시간 없음의 상태가 어떻게 당신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잠시나마 경험한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거나 심오한 것이라도 한 번의 경험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의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속에 머물러 사는 것을 부정하고 저항하는 오랜 습관을 깨뜨려야 합니다. 과거와 미래 속으로 잠겨 들어갈 때마다 그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박희경 선생님께 먼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지금 계셔서. 박희경 선생님 혹시 88쪽서부터 가능하실까요? 쪽이요? 네, 88쪽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50분쯤에 나가서 또 네. 기대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 이신 선생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아닙니다. 예, 88쪽. 가능하면 자주 시간의 차원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지금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면 지금으로부터 도피하려는 마음의 습성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은 늘 현재와 비교 대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이거나 나쁜 미래인 것입니다. 더 좋은 미래를 상상할 때는 희망이나 즐거운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고 더 나쁜 미래를 상상할 때는 근심과 걱정에 잠기게 됩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신기루 같은 것일 뿐입니다. 자기 관찰을 함으로써 우리는 저절로 삶 속에 현존하게 됩니다. 현존하고 있지 않다고 깨닫는 순간 현재에 있게 됩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있을 때는 더 이상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마음에 속하는 것이 아닌 무엇인가 다른 요인이 들어와서 자기를 지켜보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십시오.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당신 자신의 반응을 지켜보십시오. 마음의 감시자가 되십시오. 당신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에 관심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 자신의 반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관찰하는 것을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지켜보고 감정을 느끼고 반응을 관찰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개인적인 문제로 삼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관찰하고 있는 대상에게서 느꼈던 것보다 강력한 뭔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뒤안에서 고요하게 머물며 지켜보는 자가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쉬었다 가겠습니다. 호흡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소정원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89페이지 상담부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의 이미지가 구겨질 위기에 처할 때나 일이 꼬여서 잘못 돌아갈 때, 지난 일에 대한 회한에 사로잡힐 때와 같이 격한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에 빠질 때일수록 강렬한 현존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당신은 쉽게 무지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반응이나 감정이 당신을 점령하면 당신은 그것들 자체가 되어버리고 그것들을 행동으로 표출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정당화하고 이를 그르치고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것은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반응일 뿐입니다. 마음의 습관적인 생존 방식일 뿐입니다.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면 마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관찰하는 자가 되면 마음은 힘이 약화됩니다. 마음과 동화되면 더 많은 시간을 만들어내지만 마음을 관찰하면 시간 없음의 차원이 열리게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물려난 에너지는 현존으로 변화됩니다. 현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게 되면 시간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지금 속으로 들어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집중할 때 과거와 미래의 시간을 사용하는 능력이 손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사용하여 능력 또한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향상됩니다. 마음을 사용할 때 더 날카롭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윤정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소거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91쪽 밑에인가요? 아, 네, 90쪽 심리적 시간의 노연하라서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90쪽 심리적 시간에 예. 있어서부터요? 네. 네. 죄송합니다. 90쪽이요. 심리적 시간에 노연하라.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사용하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즉시 다시 지금의 순간을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신을 과거와 동일시하거나 끊임없이 미래를 투사하는 심리적인 시간이 축적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약속이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는 우리로 하여금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게 하는 과거로부터의 배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그의 목표를 향해 나갑니다. 과거로부터 배운 물리적, 수학적 법칙과 유형을 미래를 애견하고 그 애견을 근거로 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창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생활의 영역 안에서도 현재의 순간이 여전히 핵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과거로부터의 모든 학습은 지금에 관련되고 적용됩니다. 특별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 매진하는 것도 모두 지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항상 지금에 주목하면서 시간을 주변 장치로 인식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계속 사용하면서도 심리적인 시간에서 자유롭습니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자신도 모르게 심리적인 시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지금 거기에 뭔가를 배우고 있다면 당신은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떠나지 못한 채 자기를 비판하고 저주하면서 죄책감을 느낀다면 당신은 그 실수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자기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심리적인 시간이 되어 당신의 거짓된 정체성과 연결될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어쩔 수 없이 심리적 시간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간다면 당신은 시계를 가리키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가고자 하는 곳으로 알고 있지만 바로 이 순간 내딛는 발걸음을 존중하고 거기에 최대한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때 목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어 미래의 행복이라든가 성취감, 자기의 만족을 너무 의식하게 되면 지금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 자체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단지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로 축소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심리적인 시간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삶의 여정에 더 이상 모험이 아니라 달성하고 해내야 하는 강박적인 욕구가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더 길가에 피어있는 꽃을 볼 수도 없고 그 향기를 맡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존재함으로써 맛을 보게 될 삶의 기적과 아름다움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한예림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배경미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책에 S 표시가 되어 있는 그게 악보 표시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책에서는 쉼을 요구합니다. 쉼을 이렇게 권장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호흡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박은희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시간이 완전히 환상이라는 말에는 언뜻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시간은 환상이라고 말할 때 나는 철학적인 진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에게 하나의 단순한 사실을 너무나 명백해서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그 사실을 충분히 깨우치게 되면 마음이 겹겹이 쌓여 올린 복잡한 문제들을 단번에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현재의 순간일 뿐입니다. 당신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 뿐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심리적인 시간의 관계, 심리적인 시간이 집단적으로 어떻게 표출되어 왔는가를 살펴본다면 당신은 이것이 정신적인 질병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예로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수주의, 그리고 경직된 종교적 믿음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런 주의 주장은 최고의 선은 미래에 있다고 말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괜찮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 목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투사한 미래에 언젠가는 행복, 만족, 평등, 자유 따위의 형태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의회제도나 공원, 학살이 자행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피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래의 천국에 대한 믿음이 현재의 지옥을 만들어내는 무시무시한 신뢰입니다. 심리적인 시간이 심각하고 위험천만한 정신병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유형이 당신의 삶 속에 나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당신은 항상 지금 있는 곳이 아닌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는 일의 대부분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마음을 추구하면서 섹스, 음식, 술, 마약 혹은 흥분이나 스릴 같은 잠깐의 즐거움에 얽매이지 않나요? 항상 무언가가 되려고 하고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고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 집중하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스릴이나 즐거움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은 것들을 얻으면 좀 더 만족스럽고 행복해질 수 있다거나 심리적으로 완전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삶의 의미를 가져다줄 남자나 여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음은 자신과 동일하게 깨우치지 못한 의식 상태에서는 지금 속에 숨어있는 힘과 무한한 창조 가능성이 심리적 시간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삶은 활기와 신선함과 경이로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고, 감정, 행위, 반응, 욕망 등의 낡은 습관이 끝없이 반복되면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각본이 지금의 실제를 왜곡하고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마음은 불만족스러운 현재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미래에 집착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승구 선생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저희 94쪽 하단입니다. 계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부정적 감정과 고통은 시간에 뿌리 내리고 있다. 하지만 미래가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항상 환상인 것만은 아닙니다. 현재가 가혹하더라도 미래는 더 나아질 수 있으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래는 대개 과거를 되풀이하게 마련입니다. 이상적인 변화는 가능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드뭅니다. 진정한 변화는 지금의 힘에 접근하여 과거를 용해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현존할 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미래로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현재 의식 상태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이 과거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같은 경험을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는 당신이 현존하지 않음으로써 기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의식의 질이 미래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미래 또한 지금으로서만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대돈을 버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식의 변화는 피상적일 뿐입니다. 환경이
좀 더 나아졌을 뿐 행동은 같은 식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인간들은 원자를 쪼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몽둥이 대신 단추 하나만 눌러도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변화인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의식 수준이 미래를 결정한다면 그러한 의식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현존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과거를 용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지금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쉬어가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부정적 감정은 심리적인 시간이 축적되고 현재를 부정함으로써 비롯됩니다. 불안, 초조, 긴장, 스트레스, 걱정 따위의 모든 두려움은 미래에 매달리고 현재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죄책감, 후회, 원망, 한탄, 슬픔, 비탄 따위도 모두 과거에 집착하고 현재에 잊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의식 상태가 모든 부정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적 스승들은 그러한 자유로운 상태가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가공의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구원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민거리의 원인이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각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고 현재를 부정하며 문제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전에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나 고통, 불행을 인식하는 원인들을 모두 기적적으로 제거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수행이 부족하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디를 가나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여전히 같은 문제와 고민을 안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단 한 가지, 시간에 묶여있는 마음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문제에서 벗어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나로서는 믿을 수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바로 그 지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속에 구원은 없습니다. 당신은 미래에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현존이 자유를 향해 다가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오로지 지금 자유로울 수 있을 뿐입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저희는 몇 족서부터 갔냐면요. 지금 이 순간의 힘 86족서부터 한번 와봤습니다. 혹시 어떠한 생각이 좀 들으셨고 어떠한 나눔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제가 오픈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어느 분이 먼저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먼저 한번 오픈을 하고 살짝 가볍게 오픈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88쪽입니다. 88쪽에 뭐 핵심을 나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을 말씀을 나누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88쪽에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십시오.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당신 자신의 반응을 지켜보십시오. 마음의 감시자가 되십시오. 당신이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에 관심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 자신의 반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요. 감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단어가 약간 어감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게 느껴졌냐면요.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바라봐 주길 원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희 아이가 보통 이렇게 엄마의 그 관심을 원하잖아요. 태어나면 이렇게 뭔가 해주고 엄마 나 좀 바라봐줘. 나 걷고 있어.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생각과 감정도 이렇게 지켜봐 주는 거를 하면
그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보면 저희 자꾸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생명력이라는 게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안이라는 것도 생명이라는 게 있고요. 저희의 생각도 생명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들을 바라봐주면 그들이 저희와 좀 더 호흡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저한테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정과 대화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된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감정과 대화를 해서 그 감정이 저와 호흡을 한다라고 느껴지는지 말씀을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여기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생각과 감정을 지켜봐주고 우리의 그 모든 부분들을 지켜봐 주는 것이 그것이 곧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왜 자기 사랑을 외치잖아요. 그게 이 부분과 맞닥뜨려진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도 나눠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가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그 백세이덕인가요? 네네. 여기 백세이덕에 계셨던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냥 연결해서 갈게요. 네. 그 한만정 교장 선생님의 그 위임이라는 그 부분에서 네. 제가 한만정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그 교장 선생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자리를 떴었는데 지금 우리 또 거기서 이어서 우리 김나라 코치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생명력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바라봐주는 거 그 문제로 연결해서 우리가 아직은 읽지는 않았는데 네. 예. 읽었는지 제가 지금 아침에 다들 읽지는 않았네요. 그 이런 문제들 네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런 문제들 지금 현존 이런 문제들을 미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백종에 보면은 모든 문제는 마음이 만드는 환상이다라고 그래요. 환상이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서 또 제 개인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거를 문제라는 관념 안에 또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현존 지금 일하는 거를 시간적 개념에다가 묶어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결국 현존해라. 너 자신을 내면을 봐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내 자리는 그분의 아니거든요. 원래 자리.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이 흙으로에다가 생명을 부어서 사람을 만들어놨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그 밖에서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결론은 네가 그 현존하다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 공간적 개념은 우리가 만든 거고 결론은 지금 현존 미임 이게 다 맥락이 다 하나예요. 하나. 네. 제가 느낀 네. 오늘 아침에 깨달은 맞아요. 부분이 네. 이 지금이라는 부분은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백쪽에 있던 부분을 이렇게 그림으로 글씨로 해서 이렇게 보이려는 그러지만 네네. 이 그림으로 해서 이걸 한번 쭉 풀어봤어요. 아, 네. 잘 보이면 좋겠는데. 네, 백쪽에 있는 모든 문제는 마음이 만드는 환상이다. 요거를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아까 2부 때부터 계속 풀어봤는데 네. 그거는 우리가 그 안에 있어라. 결과적으로는 그 창조자의 그 진리 안에 말씀이 아까 제가 말이 막 정리를 하려니까 막 우왕좌왕하는데 김나루 선생님이 결론은 사랑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존재 자체가 사랑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라는 어떤 사람의 어떤 품성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인 거예요. 자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현존을 하는 거고 밖에 나오면 그냥 인생으로 딴 세상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문제는 없다. 시간도 없다. 한계도 없다라는 개념이 그래서 발생을 했다는 것을 제가 아침에 이거를 쭉 풀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발견을 했는데 네.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 그러면 아침에 그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위임 내가 맡은 직분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안에는 내 일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삶이라는 거 그리고 현존한다는 거 그 자체도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네. 아 근데 그당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저기 뭐 아프시다는 네. 그게 우리가 흔히 물 위에 떠 있는 오리가 겉에서 볼 때는 평화로운데 맞아요. 그 밑에 다리는 이 다리 역할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지금 현재 인생 디자인 학교 교장 선생님의 그 어떤 게 아니라 그 하나의 그게 아니라 그 다리 역할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교장 선생님 인생 디자인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있던 자리 어느 자리에서도 내가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입 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또 거기서 나와서 보면 내가 문제다. 내가. 네. 그래서 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자꾸 결론은 문제의 생산지는 나다. 네. 네. 그런 생각을 제가 진짜 해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또 다시 돌아가면 결론은 에고의 욕망이다. 맞아요. 라는 제가 그 에고의 욕망, 고통은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드는 거다. 네. 결론은. 그렇게 해서 흘러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 그거는 결국 그분이 창조자가 말씀하시는 그거에서 벗어난 거. 그 말씀 중에도 자기 자리를 떠난 자는 하면서 뒤에 그 무시무시한 말씀이 네. 나오는데 정말 내 자리를 지키고 현존하고 뭐 지금을 외치는 것은 결국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 아닌 지금 나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저희 이렇게 서로 느끼게 된 부분들을 나누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해숙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분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또 의미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전 여기서 소정호 선생님. 네. 통했습니다.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에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할 말도 많겠으나 그래도 제가 짧고 굵게 한 가지만 나눠보겠습니다. 네. 퀴즈 하나 내고 갈까요? 네, 좋죠. 세상에는 3가지 종류 금이 있습니다. 아하. 황금, 소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지금! 네. 네, 와! 황금, 소금, 지금! 오케이. 네. 네,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고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금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지금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삶을 결정짓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가만 보니 황금이 최고야. 돈을 벌어야 돼. 돈만 벌면 다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느낄 때 퍼센테이지는 그냥 제의 주관적인 생각이지 절대 통계적이나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약간 95%쯤이 그렇게 95%쯤이 그렇게 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삶의 우리 세상에 소금이 돼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한 4%쯤 된다. 네. 바닷물에도 소금이 한 4%쯤 있다고 그러니 네. 대한민국도 한 4%쯤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렇다고 하면 네. 지금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또 퀴즈. 얼마나 될까요? 오늘 엄청 돌리시네요. 아니 안 돌려. 다 답을 다 가르쳐줬어. 산수 100에서 95 빼고 3 빼봐. 그럼 얼마나? 그러니까 1% 잠깐 그러니까 남았는데. 그 자체도 엄청 돌리. 하여튼 그 수준이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그쵸. 했어요. 그쵸. 그래서 1%인데 네. 저는 대박이다. 그 세상의 1%를 네. 저는 이제 급시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급시우라고 하는 그 중국의 고전을 제가 한번 블로그에 썼으니 한번 예. 찾아보시고 봤습니다. 저는 예예 급시우가 이런 독서 모임을 하는 사람 세상에 많은 이야기 중에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책을 읽는 것으로 이야기 소재를 삼는 사람들이 저는 급시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급시우시지 않겠습니까? 그 순전히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네. 근데 저는 그 주관적인 것을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리는 거고 그런 정도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리게 됐고 네. 마지막으로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면 마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네. 글쎄 이제 그것을 제멋대로 판단을 해보면 멘탈이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지금하고 동일시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멘탈이 깨지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성장도 하고 성공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저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고개의 끄덕거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마치면서 이상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완전 감사합니다. 제가 한 교사님처럼 우와 이런 거는 잘 못해요. 이렇게 박수치고 이런 거밖에 못하는데 저 지금 약간 전율이 오른 게요. 제가 소정우 선생님을 떠오르면서 읽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89쪽에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면 마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였거든요. 거기에 제가 적어놓은 게 뭐였냐면 소정우 선생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 누구한테 먹이를 더 줄 것인가 라는 게 떠올랐거든요. 예, 여기서 그러면 어디에 내가 더 먹이를 주고 있냐에 따라서 내 마음 상태가 또 달라질 테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소정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흐리는 게 아닌가 해서 조심스럽긴 한데 딱 떠올라서 너무 좋아서 말씀 나눴습니다. 여기서 이혜숙 선생님 그 종이에 그 공책에 이렇게 그림 해주셨는데 그걸 혹시 찍어서 올려주셔도 괜찮으시면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쉽지 않으시면 괜찮고요. 아니면 같이 아니 찍어서 공유하시면- 올리는 거는 네. 어렵지 않은데요. 네네. 근데 또 여기 그냥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알아서 해서. 드세요. 네. 좋습니다. 또 어떤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픈을 해본다고 한다면 어느 분이 또 말씀을 나눠주시겠어요? 네, 우승구 선생님. 네네. 여기 이제 뭐 심리적인 시간과 네, 예. 네. 물리적인 시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또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몇 쪽일까요? 90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규칙적인데 심리적인 시간에서 놓여놔라. 네. 그러니까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사용하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즉시 다시 지금의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또 이제 91쪽에 보면 이제 목표에 대한 얘기 나오고 우리가 이제 목표 스케줄 여기에 참 이게 우리가 매여서 산단 말이에요. 네. 현대인들이. 네. 응? 그걸 무시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현존이라는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네. 사실은 다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나면 뭐 먹고 사는 얘기야. 먹고 살아야지. 응? 일이 있어야지. 또 거기다 이제 우리가 배울 때 보면 목표가 있어야지. 네. 과연 그런 것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실존적인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나 뭐에 매여서 사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것에 가장
관심과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네. 뭐에다 많이 쏟고 있느냐. 근데 우리가 보면 지금 뭐 현대인들이 불안, 초조, 뭐 여러 가지 증세들이 많은데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럼 목표를 갖고 살아라 그런데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과도한 게 많잖아요. 지금 뭐 보면 많이 가진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막 사는 사람들이 욕심이 많고 막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크게 치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에너지가 약하고 목표가 없고 막 이런 사람들은 좀 소극적으로 돼가지고 방구석에 박혀 있는다든지 우울증, 조울증에 빠진다든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큰 사고는 안 치는데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사람하고 사고를 크게 치는 사람하고 지금 예. 리더라는 사람, 그러니까 과잉과 가소가 다 문제란 말이야.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떤 자기에 대한 존재를 잘 모르면은 네. 뭔가 뭘 찾아야 돼. 내가 이 직업이 있어야 돼. 목표를 가져야 돼. 뭐 이런 것들. 여기서 나오는데 어떤 존재에 대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지식과 인식, 훈련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또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은 흔들림이 많잖아요. 기복이 많고. 그게 네. 이제 감정과 마음에 그걸 잡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씩 뭐 절에 가서 명상도 하고 또 교회 수원 이런 데 기도원 가서 명상을 하고 이러고 싶어요. 또 아니면 자연에 가서 힐링하고 싶고.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루틴하게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을 잘 못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말에 하면 어떤 휴일 때 몰아가지고 미친 듯이 노는 거야, 막. 어떤 관계. 막 쏟아내는 거야. 근데 그 가끔씩 뭐 쏟아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이렇게 좀 시간을 정해놓고 그런 것들도 이렇게 훈련 받듯이 네. 루틴하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참 그럴 여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고. 네.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특히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실적을 달성하고 막 이런 게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러한 그 목표가 주는 거, 어떤 심리적인 시간에 빠져버리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훈련을 좀 단단히 좀 받으면은 그런 속에서도 자기 자신 중심을 잡고 또 여기서 말하는 지금의 실존에 이렇게 좀 실존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 우리가 너무 보면요 확실히 과거 중심의 그런 빠져 있는 게 많아요. 네. 지금 사람들의 집단적인 행태도 보면요 과거에 무슨 일제잔재 예를 들면 네. 이건 뭐 꼭 정치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또 뭡니까 이제 일제잔재와 또 6.25 그 분단의 상흔 때문에 빨갱이 뭐 이런 거에 빠져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두 세력이 지금 부딪히잖아요. 예. 과거로 또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어떤 그런 트라우마에 빠져 있단 말이죠. 현재에 빠져서 현재 한국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에 중심을 안 잡고 자꾸 그걸 끄집어내와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기 이용당하죠. 네. 또 이제 미래의 꿈을 막 제시하면서 5개년계 뭐 이런 거. 야 우리나라가 아직 멀었어.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 경제 성장에만 우리가 더 매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지를 나눠주는 거는 안 된다. 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너무 미래 중심에 국가로 봐서도요. 미래를 하면은 현재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현재 죽어가는 사람은 현재와 미래 그런 걸 놓고 복지 싸움이 또 벌어지고 네. 아까 얘기한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끄집어와서 쌈을 붙이고 근데 우리 사람들이 보면 거기 막 흔들려요. 중심을 잡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이거야. 그죠? 우리 사회를 봐도 네. 저는 이제 사실 좀 매크로한 걸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내 개인 문제보다도 이 사회에 이게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네. 사회도 그래요. 그런 어떤 과거에 어떤 상처에 막 빠지고 심리적인데 이렇게 시간에 막 빠져가지고 자기 현재 이 중심을 못 잡아요.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너무 자기와 현재만 떠보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여기서 보는 그런 실존은 아닌 것 같아요. 나 중심의 사고. 그러니까 주변에 나와 연결된 사람들도 못 보는 게 많잖아요. 모든 거를. 나하고만 좋으면 돼. 나한테 손해되면 안 해. 남을 막 무시하고 남을 어떻게 보면 해치고 이러면서도 좋다는 식으로 사고방식. 나 중심의 사고방식. 근데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실존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를 분별을 할 줄 모르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인생 디자인 학교에서 네. 앞으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독서하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 인생을 진짜로 디자인해 주고 그러려면은 바로 이런 본질적인 거를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겠나. 본질적인 거를 수련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서는 맨날 뭐다 어떤 기술을 가르치면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 그 기술 바뀌면 또 어떻게 해? 그러니까 기술과 수단을 우리가 배우되 가장 근본적인 거를 배울 줄 아는 거를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지 않냐. 네네. 인생 디자인 학교 정도 되면은, 그죠? 네. 우리가 기술과 어떤 수단을 가르치는 거와 실존에 대한 걸 가르치는 거, 이것을 좀 어떻게 보면 트랙을 달리하면서도 연결시킬 수 있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뭐 배우는 게 많아도 맨날 죽겠다고 그래.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제 김나라 실존. 선생님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네. 왜 죽겠는데 자기 자신을 잡지를 못하는 거야. 정체성이 없잖아요. 정체성이 있어야 목표를 가지고 우리 사람이 발전적으로 가는데 그냥 목표만 부여잡고 기술과 방법만 배우면은 조금 있으면 다 또 번아웃이야. 네, 맞아요. 승구 선생님. 진짜. 본질과 실존이 없기 때문에 네. 항상 헛것을 쫓아서 맨날 뭘 쾌락을 쫓고 돈을 쫓고 이래봤자 여기 나와 있는 무언가 성취하고 어딘가 도달하려고 그러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허상을 쫓아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실존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디자인 학교에서 실존에 대한 부분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많은데 이 본질이나 실존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마련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소정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과도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승구 선생님, 그 1%라는 지금 이 순간 현존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그분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책에서 나눠주셔도 좋고요. 어떤 거든 좋습니다. 혹시 이윤정 지금 선생님? 네, 잠깐. 네. 네, 이윤정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지금 우승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우승구 선생님이 이렇게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우승구 네,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만의 그 어떤 게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디자인 학교에서 그거를 같이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소를 얘기했기 때문에 네, 연구소에서 맞아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네. 진짜 연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우승구 선생님이 좀 해주시면서 우리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 네, 여기서 네네. 동정하면 거기에 이제 전념하는 분이 이제 필요할 거예요. 전념하는 분. 네네.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승구 선생님이. 전념하는 분이 필요하고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사단 법인에서는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우승구 선생님 거기서 또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꽤 그 단톡방에서도 있어서 그런 말씀들을 여기서도 나눠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윤정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어떤 부분에 줄을 좀 치시고 하셨을까요? 그 뒤로 구남희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가바드니 말씀 선생님. 이렇게 우승구 선생님, 이윤서 선생님 말씀을 계속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서
또 아, 또, 읽어주세요. 다른 선생님들께서도요.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이렇게 기부를 하시는 이러한 네, 상황이 네, 생겼네요. 기뻐하겠습니다. 기부해 네. 주셨습니다. 아니 제가 죄송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하시려는 거를 중간에 차단해서 나오려 그러다가 도로 싹 들어간 거. 아닙니다. 너무 좋아요. 나 너무 좋고요. 무슨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으신데 더 좋은 말씀을 듣고 이제 제안을 듣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또 실질적으로 그런 제안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같이 그거에 대해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기억하고 있을게요. 이윤정 선생님께 다음번에는 먼저 기회를 드리는 거 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구남희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그 뒤로 박은희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아, 최은미 선생님도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남희 선생님. 네네. 저기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좀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머릿속에 넣기가 잘 들릴까 모르겠는데 진짜 그래서 아까 저는 떠오르는 게 네. 승구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게 이제 주말에 몰아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어떤 저기 그 쉼을 갖는다든지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들 뭐 이렇게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그랬는데 현대인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어디까지가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밸런스를 맞춰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해서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이런 그런 영상 이런 거 활동을 통해서 네. 조금이라도 잠깐 쉴 때 심호흡하고 그런 거 하면서 조금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고 좀 상대방을 또 어떨 때는 그래요. 막 사실대로 제가 에피소드 같은 경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어떤 시골을 다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다 돌아다녀보면서 뭐를 했냐면 이제 예산 집행이 안 됐다고 지적받으니까 빨리 이제 하라고 막 독촉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위 상사한테 너는 왜 그렇게 긍정적인 말만 하냐고.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거를 수립하다 보니까 집행이 좀 늦어지신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빨리 해서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렇게 해서 말 듣겠냐고. 그렇게 좀 그런 걸 느꼈고요. 그리고 어떤 또 동기를 마련하고 성장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를 보는 거 있잖아요. 네. 지금에서 본다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에서 보면은 어떤 비교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게 말씀드려도 모르겠네. 지방하고 중앙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앙에서는 이제 보는 시각하고 지방에서 보는 시각이 틀려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중앙이 막 엄청 직관적으로 막 크게 생각한다고 그런 말씀을 저한테 언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나도 지방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꾸 이제 UCLG라고 해서 네. 대전에서 그 지방정부 관련 세계적인 회의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다면 뭐냐면 네. 중앙의 힘이 지방에 그냥 이렇게 이렇게 미는 스타일 그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이제 지방에 너무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데 그거를 잘 밸런스를 맞추는 거 그게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아까 우승구 선생님 말씀대로 주말에 몰아서 쉰다 이런 것도 그렇고 그 중간중간에 그거를 균형을 맞추는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걸 맞출 때 필요한 것들을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주신 사항들 아까 저기 소정원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마지막 1%라는 그 부분도 그렇고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조금 이제 마음을 위안을 삼을 수 있고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의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내 자신부터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이렇게 에피소드도 나눠주시고 균형에 대한 말씀도 해주셔서 여기서는 이 현존에 대한 얘기를 형이상학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는 균형을 맞춰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은희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그 뒤로 최유미 선생님께 부탁드려봐도 괜찮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선생님. 네.
저는 그 책에 있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요. 네네. 제 책은 99페이지긴 한데 다른 분들 건 이제 몇 페이지인지 예, 모르겠는데요. 알아서 찾아볼게요. 네. 이 부분이 지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끝까지 내용인데요. 네, 지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그 됩니다. 목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어 미래의 행복이라든가 성취감, 자기 만족을 너무 인식하게 되면 지금 해보시 된다는 건데요. 네. 이게 있어요. 성공하는, 그러니까 물질을 만기 말씀도 해주시긴 했는데, 이제 성공이라는 의미가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보편적으로 볼 때 성공은 그래도 어쨌든 부와 명예와 권력이긴 하죠. 일반적으로 볼 때, 일반론을 볼 때. 근데 그런 걸로 볼 때는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은 내 10으로 비율을 볼 때, 지금, 현재를 5에 살고, 과거와 미래는 5에서 이제 나누어진 부분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현재는 몸이고, 과거는 마음과 감정, 미래는 생각.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몸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울증을 겪을 때는, 감정으로 많이 살았었고, 지금 현재는 좀 미래에 많이 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저도 현재에 좀 오려면 몸으로 좀 더 많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제 앞부분 바로 앞장에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집중할 때 과거와 미래의 시간을 사용하는 능력이 손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열심히 산다고 과거와 미래가 소멸되거나 그 힘이 약화되거나 무력화되지 않다는 얘기 같거든요. 네, 90쪽입니다. 오히려 네, 마음을 사용하는 능력이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향상된다고.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과거와 미래를 좀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서 어차피 현재를 잘 살면 그 현재도 과거가 되고 그 현재도 미래가 되는 거니까 이제 현재를 잘 살면 과거와 미래도 이제 문제 없이 해결된다는 내용 같거든요. 되게 책이 그 현재를 살면서 김나라 코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잘 지켜주면 현재를 잘 살면 미래가 좀 더 좋은 미래가 되고 그게 이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삶이 온전하게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적이라는 것도 떠올랐고요. 이렇게 박수 쳐주시는데요. 예, 어제 저도 경험했어요, 박은희 선생님. 이게 공감이 너무 돼서요. 현존하지 못하는 그 상황, 저 슬퍼지더라고요. 슬퍼져서 그 과거 때문에 슬퍼지는구나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저희는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또 이게 그냥 저희한테 확 오는 습관처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최유미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책 읽을 때 참여를 못 해가지고 네네, 지금 이제 현존하는 삶, 지금 네네, 맞아요. 미래와 과거 얘기가 나와서 저도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현재 지금 삶에 즐거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얘기 듣다 보니 즐겁고 뜨거워질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 현존에 즐거움이 있거나 뜨거움이 있다면은 그 속에서 머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루하루가 되게 재미있으면서 보람된 생활을 하지 않을까. 저 어제 이제 가베 교육을 받았는데 네. 이 가베가 창의 수업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맞아요. 해도 처음 같고 원점에서 시작되는 느낌이 받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사갑의 길쭉한 블럭을 했는데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새로운 걸 알아가면서 거기서 몰입을 하니까. 근데 우리가 한 곳에 몰입을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몰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에서 거기서 즐거움을 갖고
열정을 쏟는다면은 그것도 각오가 되지만 나한테는 그 뭐랄까 마음의 편안함도 있고 기쁨도 있을 테고 그거를 못 느끼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목표 지향을 하고 계속 그러는 거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만난다면 진짜 우리가 소중한 거, 즐거운 거, 열정적으로 쏟을 수 있는 거를 꼭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순간을 어떻게 즐겨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그 동기부여가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거를 이제 이렇게 책으로 나누면서 마칠까 싶습니다. 제가 봤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92쪽입니다. 92쪽에 보시면 여기에 다시 말하지만 맨 끝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현재의 순간일 뿐입니다. 당신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 뿐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마 저항이 올라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고개가 끄덕이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저희가 쭉 배워온 얘기와 다를 수도 있어서요. 그러면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고 이렇게 관점을 달리하라고 하네? 라는 데서 올라오시는 여러 감정이 있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한 부분을 나눠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97쪽입니다.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 속의 중간 부분입니다. 시간 속에 구원은 없습니다. 당신은 미래에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현존이 자유를 향해 다가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오로지 지금 자유로울 수 있을 뿐입니다. 네, 저희는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또 함께 나눴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요. 다양한 나눔을 다양한 경험으로 해주셔서 진짜 주옥 같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선물입니다. 네, 금요일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월요일 날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뵐게요. Have a great day. 좋은 하루 되세요. 최현미 선생님 사랑합니다. 최현미 선생님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아요. 반갑습니다. 가끔 이렇게 나와주세요. 네, 다시 봬요. 사랑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